자, 안녕하세요. 저 구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세포 건강학과 이제 그 우리가 먹는 거, 그 뉴트리션, 영양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음식들 중에 제일 그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지방일 거예요. 그렇죠? 지방.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막 신경 쓰이잖아요. 자,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에서 약 70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포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두 층으로 되어 있는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은 주성분이 인지질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질이라는 말은 인이 붙어 있는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주 유연한 그런 막이에요. 그래서 이 막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핵이라든지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리보솜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로 말하면 심장, 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디 흐트러지지 않게. 그래서 그런 보호의 역할도 하고 외부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빼고요. 또 인접해 있는 세포들과 서로 소통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막에서부터 여러 개의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의 기본 단위입니다. 세포가. 그래서 우리 몸은 60조 내지 70조 개의 세포가 구성돼서 이제 조직도 만들고 기관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결국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60조에 대한 세포의 기본 단위인 세포 중에 3대 중요한 요소를 들어라 그러면 세포막하고 핵하고 미토콘드리아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들어라 그러면 세포막, 그 다음에 핵,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보통 과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TV나 매체에서 트랜스 지방 먹지 말라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 트랜스 지방이 뭘까요? 여러분 그 액체로 되어 있는 기름 있잖아요. 액체로 되어 있는 기름. 그게 보관이 쉬워요? 아니면은 이게 고체로 되어 있는 기름이 보관이 쉬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튀겨놨을 때 우리가 그 튀김을 먹잖아요. 그러면 바삭바삭한 게 좋아요? 눅눅한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바삭바삭한 게 좋을까요? 그 식감이죠. 그럼 튀겨놨을 때 바삭바삭한 게 집에서 튀기면 오래 갑니까? 안 가죠, 오래. 그래서 트랜스지방을 만든 거예요. 어? 아니 공장에서 감자를 튀겨놨는데 트럭에다 싣고 가가지고 탁 풀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와서 하루, 이틀, 사흘, 열흘, 한 달이 돼도 바삭바삭하게 있는 그 과자가 공장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든 기름이 트랜스지방이에요. 어? 그래서 구조식을 원래는 이렇게 소서가 하나 붙어갖고 이렇게 꺾이는 구조식을 만들어야 되어 있는 지방을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이제 뻣뻣하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기름으로 튀기면 오랜 시간 동안 뻣뻣해지죠. 근데 얘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기름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가 먹는 기름은 어디로 가요? 얘 만드는 대로 가요. 얘 60조에 70조가 되니까 얘 만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포막은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해요.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막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몇 번이나 할까요? 1초에? 일초에 100만 번 이상을 진동한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드러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먹으면 이걸 먹으면 얘가 뻣뻣해지는 거죠. 어? 그 얘가 뻣뻣해지면 제가 유연해지지 못하니까 아까 얘기한 뭐가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소통도 힘들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질도 이상한 게 만들어지겠죠. 모든 호르몬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 호르몬. 어?
모든 호르몬 또 그다음에 우리가 통증 유발 물질, 염증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 염증은 없어도 안 되고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염증이 없으면 우리가 재생이 안 돼요. 응? 염증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 만성이 돼가지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없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밸런스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그런데 이런 애들을 자꾸 먹으면 얘가 그냥 뻣뻣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지방이 있는데 그렇다고 먹어야 될 지방까지 안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 그러면 뭐 이런 번호가 붙어 있어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홈쇼핑 딱 드시면 매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잖아요, 저거. 어? 근데 보통 그렇게 보면 이게 나쁜 걸로 우리가 알게 돼요, 오메가6가. 근데 오메가6가 없으면 저런 호르몬 못 만들어요. 이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대부분을 어디서, 오메가3를 어디서 대부분 섭취를 하게 되냐면 동물성 지방에서 대부분 섭취하게 돼요. 왜냐하면 식물성 지방에도 갖고는 있지만 그게 함유되어 있는 양이 작아요. 그래서 결국은 동물성으로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 먹는 원천이 이게 이제 섞여 있어요. 이렇게 오메가3하고 오메가6하고. 그래서 여러분 소가 뭘 먹어요? 네? 아니 요즘 소는 염을 먹고 크는 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료가 주로 뭐예요? 옥수수잖아요. 근데 그 옥수수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하고 그 옥수수 다릅니다. 알갱이가 이만해요. 어? 그 딱딱하고요. 그래서 그걸 갈아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갖고 소들이 아까 얘기한 소화기에 염증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소한테 뭐예요? 항생제 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옥수수를 먹게 된 소들은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보통 20대 1이에요. 20대 1. 비율이. 오메가6하고 오메가3하고 비율이 20대 1. 가장 이상적인 거는 1대 3.8 정도래요. 오메가3가 1이고 오메가6가 3.8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몇 배예요, 이게? 6배, 7배 정도 되잖아요. 6배 정도 되죠. 6배 조금 5배는 넘고 6배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6하고 오메가3의 비율이 이렇게 역전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은 이 기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긁히거나 또 뭐에 찔리거나. 근데 어떤 사람은 찔리고 나서 금방 아물어요. 뭐 찔렸나 보다 할 정도로.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게 곪거나 진물이 나거나 그래요. 저희가 치료를 해봐도 어떤 사람들은 잇몸의 염증이 그냥 뭐 굉장히 심해서 왔는데 그냥 치료하면 금방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당뇨 같은 거 없을 때에도.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세포막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포막이 이런 비율로 되어 있으면 이 세포막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염증을 굉장히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들로 가요. 누가 가냐면 이 안에 있는 핵에 염증 유발성 인자인 NF-kappa B라고 하는 물질이 얘를 너 빨리 얘를 염증 많이 일으키는 물질로 만들어 하고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아물고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맞춰서 먹으면 이 세포막이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것도 누가 컨트롤해요? 핵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정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기 성분이에요.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오메가6하고 오메가3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 먹느냐가 일단 지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그 이외에도 많은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기초적으로 세포막의 건강도를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BIA라고 하는 측정 방법이 있는데 BIA는 바이올로지컬하다 그러면 생물학이라는 뜻이잖아요. 임피던스는 전기 저항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A는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목에 2개, 발목에 2개의 전극을 대고 전기를 한 1분가량 흘려준 다음에 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기계는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가시면 이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재는 거 있죠. 체성분 분석하는 거. 그거하고 원리는 같은데 이 BIA는 거기서
이 페이즈 앵글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이 페이즈 앵글은 전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하느냐를 보여주는 값이에요. 이 값을 정해서 나이에 비해서 그 값이 낮으면 이제 세포막이 늙은 거예요. 세포막이 왜 늙어요? 지방 대사 때문에, 지방을 잘못 먹고 지방의 대사가 잘못되기 때문에 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세포에 우리가 노화나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지방의 섭취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죠. 아이들 돈 주면 냉장고에서 물만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자 봉지 뜯는 순간에 돈 주고 독사 먹는 거예요. 거기 트랜스 지방 안 들어있는 과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과자도 그래요. 무슨 선생님 이름 붙여가지고 나오는 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집에서 방금 튀긴 것도 조금 지나가면은 누글누글해지는데 그 파삭파삭한 거를 오랜 시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원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통계의 평균치에 의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방 대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뭐 오메가3를 더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할 때 이제는 측정을 하고 먹어라 이거죠. 이거 이제 이런 걸 검사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페이즈 앵글 값을 비교해 봤는데 자기 연령대하고 비교했을 때 정상치보다 높다. 그럼 굳이 내가 뭘 신경 써서 먹을 일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 먹던 대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평상시 요구하는 페이즈 앵글 값은 6.4인데 5.2로 내려갔다.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4 이하로 내려가면요 상당히 중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연령을 불문하고. 그래서 BIA로 분석을 해가지고 페이즈 앵글 값이 일정 부분 내려가면 뭘 먹어요? 우리 요새 많이 먹잖아요. 오메가3 먹어라 할 때 먹는 거죠. 먹을 때에도 이것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요 양을 조금씩 먹어갖고 올라가지 않아요 잘.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한테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은 좋은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오메가3라는 뭐예요? 오메가3의 대표적인 산물이 뭐냐면 어류예요. 어류. 기름기 많은 어류. 등 푸른 생선 있죠? 등 푸른 생선에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생선은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생선이 어떤 생선으로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잡히는 나라가 대충 보면 이렇게 좀 잘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 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크고요. 물고기는 등치가 큰 물고기일수록 중금속의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에서 유래된 오메가3가 좋은 거예요. 작은 물고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이게 구입을 하거나 드실 때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보셔야 되고요. 식약청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미국 FDA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공인기관에서 어떤 걸 가지고 이걸 허가를 해주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우리가 오메가3가 한 알에 2000mg짜리를 먹는다. 그럼 꽤 많은 양을 먹는 거예요. 저게. 근데 뭘 살펴봐야 되냐면 병 레이블에 이게 적혀 있는지 보셔야 돼요. DHA하고 EPA라고 하는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가 표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저게 만약에 표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어딘가 뭔가 약간 캥기는 데가 있기 때문에 표기 안 한 겁니다. 안 들어있거나 조금 들어있거나. 그래서 이게 적어도 600mg 이상 들어있어야 이게 좋은 거예요. 먹어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없으면 사지 마세요. 두 번째, 1000개 들어있는 거 사지 마세요. 1000개. 이게 유효기간이 오래 안 갑니다. 산소하고 접촉하거나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이 오래 안 가기 때문에 덕용 판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홀세일하는 데 가서 보면은 이따만한 병에 1000개, 2000개 들어있는 거 사잖아요. 그걸 이렇게 국자로 파먹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사면 안 되잖아요. 하루에 1개 먹고 2개 먹고 하는 거 그러면 1년 먹으면 그거 다 나중에는 변질된 거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을 때에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먹어야 되는지 검사를 해서 먹을 필요가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거고
아, 먹었는데 페이지 앵글 값이 좋아요. 그러면 안 먹어도 돼. 평상시 자기 먹은 걸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지표, 내 몸이 지금 그걸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 거기에 어떤 종류의 걸 먹을 것이냐. 살 때 주의해야 봐야 될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또 얼마를 얼마 기간 먹을 거냐. 그거는 상의를 하라, 전문가하고. 그죠? 그냥 무턱대고 내가 3개월 먹어야지. 그리고 먹고 그냥 관두고. 그러면은 내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잖아요. 기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지방이 반드시 세포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의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발전소에서 여러분 뭘 떼다 보면 뭐가 나오죠? 매연 나오잖아요. 일정 부분 폐기물이 나와요. 원자력 발전을 해도 그렇고 뭐 다른 화력 발전을 해도 그렇고 폐기물이 안 나오는 거는 수력 발전만 안 나오죠. 그건 물로 하니까. 근데 수력으로는 우리가 지금 수요하고 있는 걸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력 발전도 하고 원자력 발전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폐기물이 나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불러다가 먹은 음식물과 합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내고 거기서 물로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38개 ATP를 만드는 과정 중에 2 내지 5%가 여기서 이제 강력한 산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태우면 어떻게 돼요? 저게 많이 나오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노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저런 산화물질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저거를. 나온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죠. 그럼 항산화제는 어떤 게 항산화제냐?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다 항산화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항산화제의 효과가 얼마인지 기준을 잡는 게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한 분자가 얼마만큼의 항산화 역할을 가지고 있을 때 비타민 C는 얘보다 높으냐 낮으냐, 어떤 물질이 얘보다 높으냐 낮으냐 기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 세포기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중에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토라고 하는 말은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케미칼이라는 말은 뭐예요? 화학물질이에요. 피톤치드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 얘기예요. 요게 붙으면요 죽이다는 뜻이에요. 사이드라는 말이 붙으면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피톤은 뭐예요? 식물에서 나오는 걸로 병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도망 못 가니까 내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서 나한테 나쁜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식물들은 만들어냅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마늘, 생강, 파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섭취했던 파이토케미칼들이에요. 그래서 그 파이토케미칼들을 우리가 섭취를 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미토콘드리아의 그러한 미토콘드리아 자기가 발전하면서 산화물질이 나오니까 자기도 공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호해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죠. 제가 아까 우울증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여자분들이 대표적으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갱년기 장애예요. 근데 그게 왜 나타나냐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내려갑니다. 폐경을 전후로 해서. 그럼 여성 호르몬이 내려가면 에스트로겐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예전에 보충을 해줬어요. 근데 이걸 보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 대표적 부작용이 유방암이나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를 할 때에는 이 에스트로겐을 우리가 아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잘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냐면 이게 떨어질 때 에스트로겐은 요만큼 떨어지는데요. 얘하고 기량작용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농도로만 놓고 보면 둘 다 떨어졌지만 비율로 놓고 보면 이 비율이 더 높고 이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걸 우리 몸은 마치 예전에 내가 정상적이었을 때 에스트로겐이 확 올라가 있는 걸로 반응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처치를 잘못하면 굉장히 우리 몸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잘 듣는 약초가 성요한풀이라는 거예요. 세인 존스 워트. 그러니까 시중에 저 성요한풀 파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먹으면 약효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거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증대됨에 따라서 당연히 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왔을 때에는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우리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에 달려 있어요? 먹는 거예요. 차로 우려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커피 대신에 아침 저녁으로 우려서 드시면 돼요. 뭐 다른 거 특별한 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커피도 실은 그린 메디슨에서 씁니다. 커피도 써요. 뭐에 쓰냐? 커피도 우리가 다이어트, 살을 빼는 지방 분해하는 데도 사용하고요. 커피도 허브예요, 실은. 그런데 그 커피를 왜 자꾸 사람들한테 그 나쁜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냐면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요. 많이 마시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마시면서 부가적으로 거기다 뭘 자꾸 집어넣죠. 그 대표적으로 나쁜 게 푸림이에요. 그 푸림이 장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장이 나빠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뭐예요? 지방질, 또 비타민, 미네랄, 또 단백질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전부 다 우리 몸을 만드는 하나의 레고 블록과 같은 블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벽돌 집이라고 생각하면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두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단백질에 대한 대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지방, 그 다음에 프로테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에서 설명드렸는데 뭐하고 연결시켜서 설명드렸어요? 우리의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중요 기관,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핵에서 주로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우리가 먹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입니다. 여러분들의 세포막은 여러분들이 먹은 거에서 결정되고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이 먹은 것에서 기능이 결정되고 빨리 늙냐 빨리 안 늙냐도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you are what you eat이라고 하는 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